완벽했던 내 인생이 무너지는 데는 단 2분도 걸리지 않았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평온한 가정이 사실은 한 장의 카드 병정처럼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90%의 사람들이 안락한 거실 소파에 앉아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 누군가는 이미 당신의 성벽 밑에 파멸의 도화선을 설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신뢰가 어떻게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고소한 커피향과 화려한 생활의 냄새는 수진의 신경을 묘하게 자극했다. 대학 동기 민석의 결혼식이 열리는 6월의 태양은 지나치게 눈부셨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감도는 예식장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별세계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곁에 선 남편 민우의 팔짱을 조금 더 단단히 꼈다. 민우는 결혼 5년 차다운 듬직한 미소를 지으며 지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대기업 과장다운 능숙한 매너와 깔끔한 슈트 차림에 그는 수진에게 완벽한 울타리였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외도를 하거나 속을 썩인 적도 없었으며 늘 수진의 의견을 존중하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수진아, 오늘 컨디션 괜찮아? 안색이 조금 창백해 보이는데. 민우의 다정한 물음에 수진은 애써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라고.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치기도 했고 오랜만에 동기들을 볼 생각에 긴장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긴장의 정체가 무엇인지 수진 자신도 정확히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 혹은 평온한 일상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었다. 5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는 인생. 매주 금요일 저녁의 외식, 토요일 오후의 대형마트 장보기, 그리고 일요일 밤의 분리수거까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이 삶이 때로는 수진을 질식하게 했다. 안전한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 수진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악이라 여기며 고개를 저었다. 예식홀 내부로 들어서자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고막을 울렸다. 버진 로드를 중심으로 양옆에 배치된 테이블에는 이미 아는 얼굴들이 가득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들의 얼굴에 미세한 주름을 남겼지만 그 눈빛만큼은 대학 시절의 철없던 열기를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어머 수진아, 남편분 진짜 훈남이시다.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쏟아지는 찬사들 사이에서 수진은 적당히 겸손해하며 미소 지었다. 민우는 사람들과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갔고 수진은 그 완벽한 평온함 속에서 다시금 안도하려 애썼다. 신랑 입장이 끝나고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졌을 때였다. 늦게 도착한 하객들이 뒷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다. 수진은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역광을 받으며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 큰 키에 곧은 어깨. 그리고 특유의 느릿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재현이었다. 10년 전 수진의 세상 그 자체였던 사람. 숨이 가쁠 정도로 사랑했고 죽을 것처럼 싸웠으며 결국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등을 돌렸던 그 남자가 저기 있었다. 재현의 곁에는 단아한 느낌의 여자가 함께였다. 그녀의 손은 재현의 팔등에 부드럽게 얹혀 있었고 재현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여 무언가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수지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다. 잡고 있던 민우의 팔을 자신도 모르게 꽉 쥐었다. 아야, 수진아, 왜 그래? 민우의 낮은 목소리에 수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다. 구두가 좀 불편해서 중심을 잃었다는 흔한 변명을 내뱉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자석에 끌리듯 다시 재현을 향하고 있었다. 재현은 어느새 비어있는 앞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조명이 다시 밝아지고 신부 입장이 시작되었지만 수진의 눈에는 하얀 드레스도 축복의 박수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대각선 방향으로 보이는
재현의 옆얼굴만이 선명한 고해상도 이미지처럼 망막에 박혔다. 그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대학 시절의 그 날카롭던 분위기는 세월의 풍파에 깎여 부드러운 중후함으로 변해 있었고, 고급스러운 슈트는 그의 몸에 맞춘 듯 완벽했다. 그때였다. 사람들 사이로 재현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변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의 주파수가 허공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재현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하지만 수진이 읽어내기에 충분할 만큼 깊게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듯 보였고 뒤이어 아주 미세하게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 찰나의 눈빛에는 10년 전의 원망, 그리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회한이 서려 있었다. 수진은 먼저 시선을 피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옆자리 민우에게 들릴까봐 겁이 났다.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수진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민우는 동기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수진은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로비 끝에서 약혼녀와 함께 차를 기다리는 재현을 다시 보았다. 그는 여자의 코트 깃을 세워주며 다정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서글프고 화가 났을까? 차에 올라타자 민우가 엔진을 걸며 무심하게 물었다. 아까 키 큰 친구, 재현이라고 했나? 너랑과 동기지? 아까 보니까 너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 아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냐는 그의 말에 수지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대답했다.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해서. 그리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친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와 살을 맞대고 밤을 지새우며 미래를 맹세했던 시간을 통째로 부정하는 비겁한 방어 기제였다. 호텔을 빠져나가는 동안 백미러로 멀어지는 재현의 모습이 보였다. 박제된 줄로만 알았던 기억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자신이 절대 잠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 그의 흔적을 찾아 인터넷 바다를 헤매는 일을 저지르게 될 것임을. 수진의 손가락이 가방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 떨리는 손끝을 타고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평온했던 일상의 성벽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수진의 집은 평소보다 지나치게 고요했다. 낮 동안의 소음과 화려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남편 민우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 나눈 술 기운 탓인지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마치고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거실에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비스듬히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망막에는 아까 보았던 재현의 옆모습이 잔상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다. 재현, 김재현,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나직이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들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을 뿐이었다. 수지는 옆에서 곤히 자는 남편의 숨소리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휴대폰을 켰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입력했다. 흔한 이름이라 수많은 프로필이 떴지만 수지는 단번에 그를 찾아낼 수 있었다. 프로필 사진 속의 재현은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계정은 공개 상태였다. 수지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몰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금지된 구역의 문틈으로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도둑질과 같았다. 피드에는 그의 지난 몇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가 즐겨 마시는 위스키,
주말마다 나가는 골프 라운딩, 그리고 가끔 올라오는 약혼녀와의 여행 사진들. 사진 속 재현의 약혼녀는 단아하고 세련된 미인이었다. 행복해 보이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행복이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름 모를 서운함이 가슴을 찔렀다. 화면을 내리던 중 수지는 마치 발길을 멈추듯 손가락을 멈췄다. 3년 전쯤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대학 시절 그와 자주 갔던 학교 앞 허름한 선술집 사진이었다. 사진 밑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끔은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의 소란함이 그립다.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소란함 속에는 분명 자신도 있었을 것이다. 둘이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며 세상 모든 고민을 짊어진 듯 토론하던 밤들. 돈이 없어 편의점 앞 벤치에서 캔맥주를 마시며 미래를 약속하던 그 겨울날의 입김들. 수지는 홀린 듯 그의 사진 하나하나를 확대해 보았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 살짝 올라간 입꼬리, 변하지 않은 눈매. 그때였다. 너무 집중한 탓이었을까? 수진의 손가락이 실수로 화면을 2번 톡톡 건드리고 말았다. 붉은색 하트가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떴다 사라졌다. 좋아요가 눌린 것이다. 수지는 비명을 삼키며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3년 전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다는 건 내가 지금 이 밤중에 당신의 과거를 뒤지고 있다는 노골적인 고백이나 다름없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전신에 소름이 돋았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황급히 취소를 눌렀지만 이미 알림은 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을 터였다. 수지는 전신이 굳어버린 채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계정을 차단해야 하나? 아니면 휴대폰을 꺼버릴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5분, 10분이 마치 영원의 시간처럼 흘렀다. 다시 취소했으니 못 봤을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희망을 붙잡으려 할 때 화면 상단에 팝업창이 떴다. 재현이었다. 아직 안 자고 있었네. 아까 누른 거 실수 아니지? 수지는 숨이 턱 막혔다. 대답을 해야 할까? 아니면 못 본 척 덮어버려야 할까?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자판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억눌려 있던 갈망이 두려움을 압도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사진 구경하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졌어. 자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도 잠이 안 와서 위스키 한 잔 마시고 있었어. 오늘 결혼식장에서 너 보고 나서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 재현의 직설적인 화법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0년 전에도 그는 늘 이랬다. 돌려 말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오는 사람. 그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수진의 평온했던 일상이라는 유리창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남편분은 옆에서 자고 있어? 응, 피곤했나 봐. 너는 약혼녀 깨면 어쩌려고? 아내는 처갓댁에 갔어. 오늘 밤엔 나 혼자야. 그래서 그런가? 더 생각이 많이 나네. 수지는 침을 삼켰다. 생각이 난다는 말에 무게가 너무 무거워 감당하기 힘들었다. 대화는 물꼬가 터진 듯 이어졌다. 처음에는 오늘 결혼식 뷔페 음식이 어땠느냐는 등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의 수위는 과거의 온도를 닮아갔다. 재현은 마치 수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있다는 듯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너 아까 입었던 그 남색 원피스 잘 어울리더라. 옛날에도 파란색 좋아했잖아. 내가 선물해준 파란 스카프 아직도 가지고 있어? 기억력도 좋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런 건 벌써 버렸지. 거짓말. 너 거짓말할 때 끄트 몰리는 거 여전하네. 수진아, 너 지금 불행하지? 안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서 숨막혀 하고 있잖아. 재현의 날카로운 통찰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5년의 결혼 생활. 남편 민우는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와의 삶에는 예측 가능함만이 가득했다. 매주 금요일에 외식, 토요일에 장보기, 일요일에 분리수거. 그 반복되는 궤도 속에서 수진이라는 자아는 서서히 마모되어 가고 있었다. 재현은 그 빈틈을 정확히 조준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잊히는 것들이 있어. 넌 어때? 가끔 내 생각 안 했어? 솔직히 말해봐. 수지는 잠시 자판 위에 손을 올린 채 멈췄다. 거짓말을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가끔, 아주 가끔 했어. 비 오는 날이나 우리가 자주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올 때. 난 사실 내 인스타그램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가끔 들어가 봤는데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차마 팔로우는 못하겠더라. 예비 신부님, 좋은 분 같더라. 응, 다정해. 나한테 과분할 정도로. 그런데 왜 좋아요는 눌렀어? 이 시간에 나를 흔들고 싶어서? 아니면 네가 흔들리고 있어서? 수지는 뜨거운 열기가 얼굴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재현은 거침없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수진을 안락한 일상 밖으로 끌어내려는 유혹의 밧줄이었다. 그냥 궁금했어. 어떻게 사는지. 오늘 널 보니까 갑자기 모든 게 다 꿈 같아서. 꿈. 내가 보낸 메시지 보면서 손 떨고 있지? 수진아, 우리 한번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텍스트로만 하니까 갈증 나서 못 참겠어.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장들이 너무 많다는 거. 수지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응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5년의 결혼 생활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임을 직감했다. 민우의 코 고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다. 저 소리는 평화의 상징인가? 아니면 지루함의 상징인가?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갇혀있던 24살의 수진이 소리치고 있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그 시절의 뜨거웠던 공기를 다시 마셔보고 싶다고. 우리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이미 각자 가정이 있는데 이건 위험해. 재현아. 가정 이야기는 안 할 거야. 그냥 너랑 나 예전처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얼굴 보고 싶어. 그게 다야. 너도 알잖아. 나 거짓말 못하는 거. 딱 한 번만 보자. 그러고 나면 이 갈증도 사라질지 모르니까. 수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냥 커피 한 잔이 결코 그냥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안전한 감옥의 열쇠를 건네받는 행위였다. 하지만 재현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했고 수진의 일상은 너무나 건조했다. 어디서 볼 건데?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진은 자신이 금단의 열매를 한 입 베어 물었음을 깨달았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휴대폰의 진동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에 숲이라는 카페가 있어.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어때? 남편 출근하고 나서 시간 되지?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이수진으로 나와줘. 알았어. 잠깐만 보는 거야. 정말 잠깐만. 응, 기다릴게. 고마워. 수진아, 역시 넌 나올 줄 알았어. 대화가 끊기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수진은 휴대폰을 가슴에 품은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심장 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리는 것만 같았다.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안방에서 민우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서둘러 채팅방을 나가고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 흔적은 지워졌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재현의 문장들은 낙인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주 수요일, 수지는 달력에 그날을 떠올리며 떨리는 숨을 내뱉었다. 그것은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을 끝내는 종소리일지도 몰랐다. 밤은 깊어갔고 창밖의 어둠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한 빛깔로 일렁이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수진의 심정이 이해되시나요? 10년 전의 첫사랑, 그리고 지금의 안락하지만 지루한 일상. 만약 여러분이 수진이라면 그 좋아요 하나의 인생을 거실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실수라는 핑계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수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발을 딛고 다시 안방으로 향해 잠든 남편의 곁에 누웠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약속 장소인 그 숲속 카페로 달려가고 있었다. 가방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길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갈망과 불안이 뒤섞인 그 눈빛은 이제 막 돌아올 수 없는 강의 발을 담근 사람의 그것이었다. 아직 안 자고 있었네? 아까 누른 거 실수 아니지? 이 한마디가 한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그 파멸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프로필을 몰래 훔쳐보다가 실수로 하트를 눌러본 적 있으신가요?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지금 수진의 떨림이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진은 몰랐습니다. 그 하트 하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파괴할 도화선이었다는 사실을요. 재현의 유혹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녀의 결핍을 파고들었습니다. 안전한 감옥에서 나오라는 그의 말은 얼마나 달콤하고도 치명적인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위험한 유혹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의 해방감이 주는 대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 알았어라고 답장을 보낸 그 순간 그녀는 이미 소중한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은 짧고 후회는 영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진의 선택이 불러올 파격적인 결말, 그리고 그녀가 마주하게 될 처절한 대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집니다. 과연 수진은 그 숲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남편 민우는 이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기막힌 사연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수진의 위험한 질주가 어디로 향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댓글은 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라면 절대 안 간다. vs 한 번쯤은 흔들릴 수 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이 무거운 침묵이 깨지는 순간 그녀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소용돌이치게 될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수지는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조차 되지 않은 채 울창한 숲의 입구로 향하고 있었다. 밤은 더 깊어졌고 그녀의 비밀스러운 파멸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주세요.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당신은 올해 가장 소름 돋는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영영 모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비극의 서막은 화려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에 발을 담근 수진의 영혼은 이미 약속 장소인 그 숲속 카페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을 끝내는 종소리였다. 수요일 오후 도시의 소음이 적당히 가라앉은 교회의 한 카페. 그곳은 이름처럼 울창한 나무들에 둘러싸여 현실 세계와의 끈을 잠시 놓아버리게 만드는 기묘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다. 수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 동안 운전대를 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이다. 평소보다 세심하게 바른 파운데이션, 입술에 생기를 더한 옅은 장밋빛 립스틱,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민우가 지난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진주 귀걸이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빛나며 그녀의 귓가를 짓눌렀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수지는 가방을 챙겨 차 밖으로 나왔다. 6월의 공기는 비릿한 풀내음과 함께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카페 문을 열자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정적을 깼다. 평일 오후라 손님은 거의 없었다. 저 멀리 창가 구석진 자리, 역광을 받으며 앉아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재현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이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10년 전 강의실 맨 뒷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다. 못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SNS 메시지에서 읽히던 것보다 훨씬 낮고 부드러웠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료 2잔이 놓여 있었다. 잠깐 고민했어. 그런데 안 나오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커피 주문해놨네. 네가 좋아하던 아이스 바닐라 라떼 맞지? 시럽은 적게, 우유는 많이. 수지는 살짝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느냐는 물음에 재현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쓴 것들만 유독 선명하게 남더라는 그의 말에 수진의 마음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의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대화가 시작되자 그 강물은 순식간에 말라붙는 듯했다. 대학 시절의 치기 어린 농담부터 함께 밤을 새우며 시험 공부를 했던 도서관의 공기, 그리고 서로의 집 앞에서 헤어지기 아쉬워 몇 번이고 뒤돌아보던 그 골목길의 가로등, 불빛까지 추억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너 기억나? 우리 졸업 여행 갔을 때 나 취해서 너한테 평생 책임지겠다고 소리 질렀던 거. 동기들이 다 구경하고 난리였잖아. 넌 다음날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재현의 말에 수진이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기억나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 전체를 너한테 걸고 싶었다는. 재현의 눈빛이 진지해지자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재현아, 우리 이제 그때 애들이 아니야. 넌 곧 가정을 꾸릴 사람이고 나도 누군가의 아내야. 나도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그 사실을 확인해. 안정적인 삶. 아내랑 아침 먹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TV 보고 아주 평범하고 안정적이야. 그런데 수진아, 그 안정감이 가끔은 나를 질식하게 해. 숨이 안 쉬어져. 재현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수진의 손가락 끝을 살짝 건드렸다. 수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의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미열이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다. 너도 그렇잖아. 그날 결혼식장에서 내 눈을 봤을 때 알 수 있었어. 너도 나처럼 박제된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겠지. 하지만 내 영혼까지 채워주지는 못하잖아. 우리가 공유했던 그 뜨거움, 그 갈증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수진아, 넌 지금 안전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냥 숨만 쉬는 인형처럼 살고 있다고. 재현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수진의 심장을 찔렀다. 수진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그가 내뱉는 말들은 수진이 스스로에게조차 참아하지 못했던 은밀한 고백들이었기 때문이다. 민우와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 그저 현명한 아내, 조용한 며느리라는 역할극만 있을 뿐이었다. 재현은 의자에서 일어나 수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수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딱 한 번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이기적이면 안 될까?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말고 그냥 김재현이랑 이수진으로. 재현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의 숨결에서 느껴지는 진한 커피 향과 희미한 담배 냄새. 그리고 그만의 고유한 살 냄새가 수진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수진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민우의 다정한 미소와 어제 먹었던 저녁 식탁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몸은 이미 재현의 품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재현의 입술이 수진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억눌러왔던 갈망이 폭발하듯 격렬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보상 심리이자 무료한 일상에 던지는 처절한 반항이었다. 수지는 재현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닿는 그의 심장 박동이 자신의 것과 똑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수진의 신음 섞인 거부는 힘이 없었다.
재현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아무도 몰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을 잠시 되찾는 것뿐이야. 카페 밖은 여전히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유리창 너머에서 어떤 배신과 탐닉이 시작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수지는 재현의 품 안에서 떨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멈출 수 없는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여기서 나가자. 재현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조종이었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말없이 시내를 벗어나 산자락 아래 위치한 낡은 모텔촌으로 향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대낮 햇살 아래 기괴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지는 창밖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재현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물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무서워.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다. 내가 널 지킬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재현의 차가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찾아온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수지는 자신의 삶이 이제 막 절벽 끝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떨어지는 순간의 부양감이 주는 쾌락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그녀는 차마 눈을 뜨고 멈출 생각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오물처럼 더러워질 미래를 예견하면서도 그녀는 육중한 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가정이란 성벽에 그어진 첫 번째 균열은 그렇게 선명하고도 깊게 새겨지고 있었다. 이 기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차 안에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위험한 질주의 끝은 곧이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충격적인 드라마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민우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대기업 기획실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갈고 닦은 예리한 칼날과 같았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의 미세한 눈빛 변화나 손가락의 떨림만으로도 패를 읽어내던 그에게 지난 수개월간 아내 수진이 보여준 이질적인 공기는 명백한 이상 신호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수진은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손에서 휴대폰을 한시도 떼지 못하면서도 정작 그가 곁으로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뒤집어 놓는 기괴한 습관이 생겼다. 그 결정적인 변화 뒤에는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과 낯선 활기가 기묘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민우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소리를 지르는 대신 가장 차갑고 이성적인 방식을 택했다. 그는 대학 시절 아내의 행적부터 현재의 동선까지 꼼꼼히 파악하기 위해 강 소장이 운영하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게 말이죠. 강 소장이 내민 두툼한 서류 봉투 안에는 민우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아내의 이중생활이 고스란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 거의 부부나 다름없었다던 첫사랑 김재현과의 재회, 그리고 호텔 주차장에서 그의 차에서 내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는 수진의 모습. 사진 속 수진은 민우 앞에서의 정숙하고 조용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금지된 쾌락에 온몸을 던진 갈망에 가득 찬 여자였다. 6월에 태양이 내리쬐던 날, 호텔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재현의 팔짱을 낀 수진의 모습은 민우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수요일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는 수진을 말없이 응시했다. 평온한 일상의 가면을 쓴 아내의 미소가 오늘따라 지독하게 가증스러웠다. 민우는 거실 탁자 위에 묵직한 서류 봉투를 툭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수진아, 우리 대화 좀 하자. 낮고 가라앉은 민우의 목소리에 수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낀 듯 봉투를 힐끔 바라보며 물었다. 회사 서류냐고 묻는 아내에게 민우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네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일 테니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호텔 주차장에서 재현과 입을 맞추고 객실로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시간대별로 각도별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나 미행했어? 수진의 첫 마디는 사과나 반성이 아닌 방어와 공격이었다. 민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죽도록 믿었던 사람이 다른 남자 품에서 저렇게 웃고 있는데 넌 지금 내가 미행한 게 화가 나냐고. 수지는 대학 동창을 잠시 만난 것뿐이라며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신 거야. 옛날 생각나서. 정말 그게 다야. 하지만 호텔 객실에서 3시간 동안 나오지 않은 채 상간남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이 동창끼리 할 일인지 묻는 민우의 포효 앞에 그녀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민우는 냉혹하게 말을 이었다. 김재현 그놈이지. 결혼식장에서 만났을 때부터 눈빛이 이상하다 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5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처박니? 우리가 함께한 주말, 우리가 약속한 미래, 그게 다 가짜였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준노 씨, 제발. 나 미쳤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그 사람 연락처도 지우고 다신 안 만날게. 하지만 민우는 이미 그녀를 용서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특히 수진이 그 사람 가정까지 망가뜨리면 어떡하냐며 재현을 두둔하는 순간 민우의 마지막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내 가정이 박살났는데 그놈 가정은 지켜줘야 해. 넌 끝까지 그 자식 걱정뿐이구나. 이제 알겠어. 너한테 나는 그냥 경제적인 안정을 주는 도구였고 내 가슴은 항상 그놈을 향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놈 아내한테도 이 사진들 다 보냈어. 지금쯤 거기도 지옥이겠지. 민우의 복수 선언에 수지는 비명을 질렀다. 어떻게 그래? 당신 정말 악마야. 민우는 탁자 위에 놓인 웨딩 사진을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유리 액자가 산산조각이 나며 거실 바닥에 흩어졌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음을 상징하는 파열음이었다. 내 짐은 나중에 택배로 보낼 테니까. 지금 당장 그놈한테 가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 더는 내 더러운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민우의 서늘한 명령에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겉옷만 챙긴 채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 남은 것은 차가운 정적과 깨진 유리 조각뿐이었다. 민우는 곧바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유일한 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그는 강 소장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변호사와 치밀하게 검토했다. 성관계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호텔에 드나든 사진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어른들의 방식 운운하며 나눈 SNS 대화 내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에 충분했다. 몇 개월 뒤 법정에서 재현은 중소기업 대표라는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한 태도로 일관했다. 과거의 추억이 소중해서 잠시 실수를 한 것뿐이라는 그의 주장에 민우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추억이 소중해서 남의 가정을 짓밟나? 당신에게는 잠시의 실수가, 나에게는 삶의 전부를 송두리째 앗아간 재앙이었다. 당신이 속삭인
그 어른들의 방식이 한 남자의 인생을 어떻게 난도질했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결국 재판부는 민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재현은 상간남으로서 최고 수준의 위자료인 5천만 원을 지급할 것과 이수진은 혼인 파탄의 전적인 귀책 사유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지만 민우의 마음은 후련하지 않았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곰팡이 핀 지하실처럼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 반지를 꺼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와 함께 그의 길었던 겨울이 비로소 끝나가고 있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잠깐의 해방감이라는 달콤한 가스라이팅에 속아 자신의 안식처에 스스로 불을 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륜이라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난 자리에는 시커멓게 탄 재와 매캐한 연기,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낙인만이 남을 뿐입니다. 법은 당신의 감정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저지른 부정행위의 대가를 숫자로 환산하여 증명할 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수진의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변명이 단 1%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민우의 철저하고 냉혹한 복수가 정당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견고한 성벽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처절한 현실 드라마의 끝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신뢰를 깨는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리얼하고 강렬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수진이 마주하게 될 더 잔혹한 영원한 겨울의 모습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기막힌 사연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제보해주세요. 저희 막장 드라마 채널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민우와의 이혼 소송에서 처참하게 패소하고 위자료 판결문이 확정된 날, 수진의 세계는 한순간에 붕괴했다. 유책 배우자라는 낙인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잔인했다. 한때 우아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백화점, VIP 라운지를 내 집처럼 드나들던 수진의 화려한 일상은 이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낡은 고시원 방 한 칸의 크기로 쪼그라들었다. 평온했던 가정이라는 성벽을 제 손으로 허문대가는 혹독했다. 수진의 친정 부모님은 보수적이고 완고한 분들이었다. 불륜 사실이 동네와 일가 친척들에게 알려지자 아버지는 수진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내 집에 내 발걸음 한 번이라도 들여놓지 마라. 우리 가문에 너 같은 자식은 없다. 어머니조차 어떻게 민우 같은 애를 두고 그럴 수 있니? 라며 차갑게 등을 돌렸다. 혈연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진 순간 수진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이혼 재산 분할에서도 수진은 거의 빈손으로 쫓겨났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할부금이 남은 중고차 한 대와 유행이 지난 명품 가방 몇 개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경기도 외곽의 한 낡은 다가구 주택, 보증금이 저렴한 반지하 방에 짐을 풀었다. 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는 그 방에 앉아 수진은 하염없이 울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누렸던 호텔의 보들보들한 침구는 이제 전생의 기억처럼 희미했다. 절망의 끝에서 수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재현에게 연락했다. 재현아, 나 너무 힘들어. 우리 같이 살기로 했잖아.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재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진아, 눈치 좀 챙겨. 나 지금 이혼 소송에 회사 거래처 다 끊기고 난리도 아니야.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알아? 우리 관계는 그날 호텔에서 끝난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는 무참하게 끊겼고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재현에게 자신은 지루한 일상의 자극제였을 뿐 인생을 함께 짊어질 동반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랑이라 믿었던 그 뜨거움은 사실 자신을 태워 죽일 불길에 불과했다. 생계를 위해 수지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전업주부로 살며 경력이 단절된 30 중반의 여자에게 사회는 냉혹했다. 화려했던 대학 전공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마트의 파트타임 계산원과 식당 서빙 일을 시작했다. 거친 고무장갑을 끼고 불판을 닦으며 수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민우가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매주 핸드크림을 발라주던 그 곱던 손은 어느새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져 있었다. 이봐 아줌마, 여기 물 좀 더 가져와요. 술 취한 손님의 고함에 수지는 허리를 굽히며 달려갔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비굴하게 웃으며 돌아서는 찰나 식당 TV 뉴스에서 민우가 다니는 회사의 로고가 보였다. 민우는 아마 지금쯤 깨끗한 셔츠를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을 것이다. 수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자신이 발로 차버린 것은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존엄한 삶 그 자체였다. 가장 힘든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대학 동기들은 이미 소문을 다 알고 있었다. 단톡방에서는 강제 퇴장당했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남편이 너랑 연락하지 말래라며 전화를 피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반지하 방은 수족관처럼 습해졌다. 눅눅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으면 재현과 밀회를 즐기던 호텔의 향기로운 공기가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알림음 하나에 왜 내 인생을 걸었을까? 수지는 매일 밤 과거의 자신을 저주했다. 재현은 이미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종적을 감춘 뒤였다. 겨울이 오자 반지하 방의 한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는 수진의 머리 위로 낡은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이쳤다. 손가락 끝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끼니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해 폐기된 도시락으로 때우기 일쑤였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예전의 수진이 아니었다. 푸석푸석한 피부와 생기를 잃은 눈동자만이 남은 폐허였다. 어느 날 퇴근길, 수진은 우연히 민우의 차와 비슷한 검은색 세단을 보았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혹시나 민우가 자신을 찾아온 게 아닐까 하는 멍청한 기대가 들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낯선 남자였고 그 옆에는 아이를 아는 여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수지는 골목길 전신주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녀는 이제 안다. 민우가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녀가 겪는 이 고통이 그가 말한 가장 잔인한 형벌의 시작임을. 복수의 완성은 파괴가 아니라 완벽한 망각입니다. 민우는 수진을 증오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림으로써 진정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수지는 평생 그 망각의 그늘 아래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결말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잠깐의 유혹이 가져온 영원한 겨울.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수진처럼 안전한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위험한 상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의 거친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가 사실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성벽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수진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인과응보의 당연한 결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희 막장 드라마 채널은 앞으로도 더 리얼하고
가슴 시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하시고 다음 충격적인 사연도 놓치지 마세요. 수지는 낡은 일기장에 짧은 글귀 하나를 남기고 엎드려 잠들었다. 찬란했던 나의 봄을 내 손으로 죽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겨울만이 남았다. 창밖에는 차가운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진의 반지하방 창틀에는 먼지만이 쌓여갔고 그녀의 삶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민우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히며 저물어가고 있었다. 도덕을 저버린 욕망이 낳은 비극은 한 여자의 인생을 완벽한 폐허로 만든 후에야 비로소 멈추는 듯 보였다.